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 내 집은 정말 안전할까? 비싼 집 문제까지 따라온다면? 여러분, 수억 원을 들여 마련한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첫날부터 하자투성이라면 어떨까요? 벽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에서 물이 새며 타일이 들뜨고 가구마저 떨어진다면? 게다가 밤마다 조명이 깜빡거리고 주방 후드가 작동하지 않아 집안이 음식 냄새로 가득 찬다면? 이런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실제로 국내 많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하자 문제는 단순히 생활의 불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치될 경우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를 고를 때 브랜드만 믿고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동주택의 하자 현황과 건설사별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2024년 하반기 발표에서는 하자 판정 비율이 무려 888%에 달하는 건설사가 등장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하자 판정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자 판정 결과가 의미하는 바와 주요 건설사들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안전한지 스스로 점검하는 팁과 하자 신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하자 문제의 증가 해마다 늘어나는 원인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와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평균 4,400건 이상의 하자 신고가 접수되었고 2024년에는 8월까지만 해도 3,52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약 4,679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자 문제가 해마다 늘어나는 걸까요? 급증한 주택 공급과 공사 일정 단축.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사 일정이 급박해지고 품질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아파트를 지으려다 보니 건축 자재나 시공 과정에서 부실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 상승.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내구성이 좋은 집을 넘어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합니다. 고가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완벽한 품질과 세심한 관리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죠. 작은 불편이라도 초기에 제대로 관리되길 원하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안전과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기대입니다. 사후 관리 시스템 부족과 느린 대응.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해도 처리 과정이 느리거나 미흡해 문제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자 처리가 늦어지면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도 늘어납니다. 2. 주요 하자 유형. 작은 문제라도 방치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 하자 문제는 단순히 눈에 거슬리는 결함을 넘어서 생활의 질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토부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하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 불량 14.01%, 조명, 주방 후드, 인터폰, 위생 설비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주방 후드가 고장나면 요리할 때 나는 냄새가 온 집에 퍼지고 환기되지 않아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조명이 깜빡거리거나 꺼지면 안락한 생활 환경이 저해되죠. 화장실의 위생 설비가 고장나면 생활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들뜸 및 탈락 12.1%,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이 들뜨거나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타일이 들뜨거나 떨어지면 미끄럼 사고나 낙하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벽지가 들뜨면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와 같은 2차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착 접지 불량 조명 및 배선 문제. 조명이나 에어컨, 통신 설비의 배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전기 누정과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 발생 전까지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기 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열 10.7%. 벽과 천장에 생기는 균열은 미관상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 사이로 습기가 스며들고 누수나 곰팡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로와 곰팡이 문제 8.4%. 결로 현상으로 벽과 창문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쉽게 번식합니다.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문제 침하, 소음, 악취, 누수, 바닥 침하 문제는 건물의 안정성과 직결되며 방치할 경우 건물 전체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발견이 늦어지면 수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에서는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들이 공개되었는데 그 결과가 꽤 충격적입니다. 그중 3도 종합건설의 하자 판정 비율이 무려 888%에 달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수치는 공급된 세대수보다 더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는 의미인데요. 즉, 한 세대에 하나 이상의 하자가 발생했거나 같은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면 하자 문제는 특정 건설사의 운 나쁜 실수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공 품질 관리에 미비해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88%라는 수치는 단순히 높은 하자율을 넘어 시공 전반에 걸친 심각한 결함을 반영합니다. 이런 사례는 입주민들에게 일상 속 불편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조명과 배관 문제가 반복되면 수리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3도 종합건설 외에도 하자 비율 상위권에는 여러 중소건설사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들입니다. 3도 종합건설 888%, 태국 종합건설 657%, 우리 PMC 종합건설 588%, 유명 종합건설 400%, 라임 종합건설 271.4%. 이 건설사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소규모 건설사라는 점입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자금과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작은 건설사에서 시공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하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들이 계약 단계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시공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자 판정 건수와 비율 모두 상위권에 오른 건설사들 중에는 대형 브랜드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설사들도 공사 과정에서 협력사 및 하청업체의 부실 시공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 현장별 품질 관리가 느슨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대형 건설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누적하자 건수 상위 기업들.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5년간 누적하자 건수 상위권의 GS건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GS건설은 총 1639건의 하자 문제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그 외에도 현대엔지니어링, 계룡건설, 대방건설, 대명종합건설 같은 이름들이 상위권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건설사들은 평판이 좋은 대형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하자 문제에서는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GS건설 1639건, 현대엔지니어링 118건, 계룡건설 산업 590건, 대방건설 523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이처럼 대형 건설사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브랜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하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일수록 공급 물량이 많아 작은 결함이 전체 세대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는 주로 배관 누수, 창문틀 결함, 벽 균열, 결로와 같은 부분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이는 한두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자재나 설비의 하자가 공정 전체에 걸쳐 반복되면 수십 세대가 동시에 같은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는 입주민들 간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자 문제의 핵심 건설사 규모가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이번 발표가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건설사 규모나 브랜드만으로는 시공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 건설사와 중소건설사를 막론하고 하자 문제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 세대별 하자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고 시공 이력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규모 건설사의 경우
자금 사정과 인력 부족으로 하자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대형 건설사들은 공사 현장이 많아 세부적인 품질 관리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거 환경을 관리하고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설사의 평판만 믿고 안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관리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건설사의 하자 처리 기록과 이전 프로젝트의 품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름 있는 건설사의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하자 문제와 시공 품질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입주 후에는 작은 문제라도 즉시 점검하고 해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집의 안전은 결국 내가 지키는 것이니까요. 4. 오피스텔과 집합 건물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이번 발표에서는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 건물의 하자 현황도 포함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특히 소규모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 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하자 발생 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사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세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기 점검을 요청하고 작은 문제도 미리 발견해 고치세요. 오피스텔 계약 시 하자 보수 이력과 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해결책과 마무리하자. 문제 참지 말고 적극 대처하세요.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하자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 긴급 대응 체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작은 문제라도 방치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초기 대처가 늦어지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자 보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면 나중에 보상 문제에서도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전한가요? 작은 문제라도 바로 잡아야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와 주요 건설사들의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브랜드만 믿고 집을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계약 전 하자 이력과 관리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